혈압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각종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압 관리에 있어 약물에 의존하지만 자연식품 또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식품 탑1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식품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날마다 바나나 한두 개를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특별히 많은 양의 질산염을 포함하고 있어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만들어 먹거나 스무디에 추가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린 비트루트는 세 번째 자연식품으로 역시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트루트 주스로 마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날로 먹기 어렵다면 요리에 잘게 다져 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크 초콜릿입니다. 코코아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을 적당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한 블루베리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식품인 블루베리는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사무라이로 한 줌씩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식품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있는 폴리페놀은 혈압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여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압을 조절하는 데 좋습니다. 오트밀로 만들어 아침 식사로 먹으면 든든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몽 역시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자몽 하나를 먹으면 하루 동안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하루에 약간의 호두를 간식으로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지속적인 식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인의 삶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모든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호흡법이 선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심리학 서적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테크닉을 추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흡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그 호흡법을 자세히 배워보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신집중이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 생각 속에 빠져 살지만 잠시 멈춰 우리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자. 잊혀져 있던 숨소리를 느껴보는 것이다.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여 앉은 후 천천히 눈을 감고 주위의 소음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인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이 있는 공간 그리고 몸의 상태를 천천히 인식한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긴장을 풀고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규칙적 호흡이다. 현대인은 많은 경우 얕고 불규칙한 호흡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불안감을 더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깊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몸에 가득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몇 초간 머문 후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키포인트는 숨을 내쉴 때 들이마신 시간보다도 배 정도 길게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호흡을 반복하는 것이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을 비우기이다.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면서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아 본다.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며 불필요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저 스쳐 지나가도록 놓아둔다. 마치 하늘을 지나는 구름처럼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비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호흡법은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언제든 시도해볼 만하다. 아침 저녁으로 일상적인 루틴에 추가하거나 업무 중간중간 필요할 때 혹은 밤에 잠들기 전 실천한다면 더욱더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라. 3단계 호흡법을 통해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평화를 찾아보자.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따라 그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체중 감량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성공 비결을 나눠주며 그 비법을 따르기만 하면 금방 살이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이라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무탄수화물 식단이 답이라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공을 거뒀다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나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다 보니 어느 정도 체중이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음식 생각이 나고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간에는 과식하는 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무탄수화물 식단에 도전했습니다. 빵, 면, 쌀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자니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차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뺀 식단은 지속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반복하다 보니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방법들이 나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체중 감량의 비밀은 특정한 유행 다이어트, 나 마법 같은 해결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개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지속 가능한 습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적당히 섭취했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 했습니다. 체중의 급격한 변화보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시도가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체중 감량 목표를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체중 감량의 비밀이란 각자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여러 방법들도 결국 나에게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모두가 오해하는 체중 감량의 비밀은 그것이 단순히 수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은 덕분에 비로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리곤 했던 민수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환절기에 특히나 취약하여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았다. 어느 날 그는 반년 가까이 지낼 외국 출장을 앞두고 진지하게 면역력을 높여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던 중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 10가지라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기사는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민수는 이를 통해 자신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였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생강이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민수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끓여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향이 조금 강했지만 차츰 익숙해져 이제는 어딘가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로는 마늘이었다. 마늘 속의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민수는 매 끼니마다 마늘을 다져 넣었으며 종종 생으로도 먹었다. 마늘 덕분인지 후각도 예민해진 느낌이었다. 세 번째는 시금치였다. 시금치는 비타민 A, C, E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탁월하다고 했다. 민수는 시금치를 살짝 데쳐 샐러드에 넣거나 김치와 함께 자주 식탁에 올렸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요거트였다. 요거트는 장 건강을 돕고 프로바이오틱스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했다. 민수는 아침마다 요거트를 한 컵씩 먹으면서 신선한 베리류를 곁들였다. 다섯 번째로는 블루베리가 있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민수는 요거트와 함께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녹차였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있어서 안정적인 면역 체계를 유지시킨다고 했다. 민수는 커피를 줄이고 녹차를 들여놓았다. 일곱 번째는 감귤류 과일이었다.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레몬 같은 감귤류는 감기의 위험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고 했다. 민수는 물 대신 레몬수를 즐겨 마셨다. 여덟 번째로는 아몬드가 있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는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했다. 민수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한 통의 아몬드가 놓여 있었다. 아홉 번째 슈퍼푸드는 시망이었다. 항염 효과가 뛰어난 커큐민이 들어있는 시망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다고 했다. 민수는 시망가루를 커리에 넣어 먹거나 따뜻한 우유에 타 마시곤 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피망이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피망은 몸속 해로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민수는 샐러드에 피망을 반드시 넣어 먹었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의 식습관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비해 감기에 걸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는 스스로 면역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이 슈퍼푸드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었다. 민수는 앞으로도 이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챙기기로 마음먹었다.